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마치 제 독립을 기다렸다는 듯 엄마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결심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어요. 아버지는 불성실의 대명사였습니다. 여자 문제로 집안을 뒤흔들고 엄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일을 반복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견딘다는 표현보다는 참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오로지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치욕을 삼키고 또 삼켰으니까요. 어느 날은 엄마와 단둘이 외식을 하려고 식당 창가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던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엄마가 한쪽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저 또한 숨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찍어서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입으로 조심스레 넣어주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깔깔 웃으며 아버지가 건넨 쌈을 낼름 받아먹었고요.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식당은 우리 가족이 자주 다니던 그런 곳이었기에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테이블을 뒤엎고 소리라도 질러대고 싶었지만 엄마가 제 손목을 꽉 붙들며 고개를 좌우로 내저었어요. 어찌나 차분해 보이던지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따라 식당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발하고 말았어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 그러게 내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너야말로 네 아버지가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 난리야? 그럼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제가 다그치듯 물었을 때 엄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 이혼한 게 흠이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 생각이야. 딱 그때까지만.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랑 이혼해. 제발. 몇 번이고 매달렸지만 엄마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에 답을 정해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트북이 말썽을 부려서 작은 방에 있는 컴퓨터를 오랜만에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자동으로 로그인된 카카오톡 창이 떴는데 아버지 계정이었어요. 그때쯤 아버지는 웬일인지 집에 일찍 들어왔고 엄마에게도 부쩍 살갑게 굴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와 헤어진 걸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걸까 싶었는데 그날따라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카톡 대화 목록을 열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고 카톡 내용은 차마 이곳에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게 몰두하고 있던 사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등 뒤에서 엄마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엄마, 언제 들어왔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또 바람났지? 엄마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짜증 섞인 제 대답에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더니 카톡 대화창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결제 알림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타났는데 숙박업소, 레스토랑, 선물 구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곳에서 엄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땡땡 플라워, 꽃집이었어요.
여기 플라워라고 적힌 곳은 꽃집인 거지? 엄마가 물었는데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그럴걸. 내가 검색 한번 해볼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기에 급히 인터넷에 상호를 검색했더니 역시나 꽃집이었어요. 맞아, 꽃집이야. 그 순간 엄마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득하게 고이는 게 아니겠어요. 방울방울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하필 꽃집에서 감정의 동요를 느꼈던 것일까요? 꽃집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던 엄마의 얼굴에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왜 꽃집 결제 내역을 보고 엄마는 그토록 슬프고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던 것일까? 의문에 휩싸여 있을 무렵 엄마는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외박을 일삼았지만 엄마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몇 달 뒤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난리를 쳤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지만 엄마가 차곡차곡 쌓아둔 증거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상간녀 소송까지 깔끔하게 진행했고 엄마의 인생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 뒤 저는 꽃집 앞을 지날 때마다 엄마가 왜 하필 꽃집이란 단어를 보고 그토록 무너졌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 후 엄마는 이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이모도 이모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터라 두 분은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이모는 거의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혹시 여자친구 생긴 거니? 엄마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결혼식 가려고. 누구? 회사 사람? 아니, 친구 결혼식이야. 친구 누구? 잠시 머뭇거렸는데요. 엄마도 잘 아는 친구 성우의 결혼식이라고 말하면 분명 잔소리가 이어질 게 뻔했거든요. 누구 결혼식이냐니까? 성우 결혼식이야. 뭐? 성우? 성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없이 너랑 같이 술 마시고 그랬잖아. 소개팅으로 만나서 5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대. 뭐? 그게 정말이야? 혼전 임신으로 화제를 돌리려던 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부러운 듯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에 임신까지. 성우 엄마는 진짜 행복하겠다. 한 번에 다 해결했네. 엄마, 혼전 임신했다니까 뭘 잘했다고 그래. 일타쌍피인데 완전 대박 난 거지. 너도 일타쌍피로 엄마 좀 기쁘게 해봐. 사실 성우보다 네가 인물도 더 낫고 회사도 더 나은데 대체 넌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오죽하면 네 이모가 너한테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냐고 하겠어. 그때 이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언니, 내가 하자라는 말까지는 안 했잖아.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잖아. 그게 그거지. 문제랑 하자랑은 완전 다른 말이지. 그나저나 넌 왜 지금까지 모태 솔로인 거야? 물어보고 싶은 걸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잖아. 이모가 처음으로 대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왜긴 왜겠어. 지 애비한테 완전히 질려서 그렇겠지. 아버지란 인간이 허구한 날 그러고 다녔으니 결혼할 엄두가 나겠어. 준혁아, 진짜 그런 거니? 그럴수록 결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넌 네 아버지랑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후다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불성실한 모습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되는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불안이 들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아버지를 닮은 것을 보며 긴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듯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순간 마음 한편에서 묘한 조바심이 일렁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것 같다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친구였으니까요. 여자 앞에만 서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얼어붙던 그 친구가 누구보다 당당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결혼을 하긴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급할 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신부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밀려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성우가 선물을 주겠다며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시종일관 뱃속 아이 이야기만 할 뿐이었어요. 심장 뛰는 거 보는데 진짜 신기한 거 있지? 병원 갈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우와, 내 분신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다 신기해.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작은 생명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그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책임감 그런 게 느껴져서 불안하고 그렇진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그치만 지금은 그냥 다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빨리 결혼할 생각해. 요즘은 불임도 많아서 애 낳을 거면 최대한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더라고. 하긴 그렇지. 근데 연애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을 하겠어.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성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더라. 정말이지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오는 게 인연인 것 같아. 생각해봐. 우리 와이프랑 내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처음에 소개팅하고 나서 내가 완전 마음에 안 든다고 와이프가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인연이 되려니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살아. 이 인연이라는 건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말이야. 그 어느 때보다 성우는 행복으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행운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소개팅을 많이 해봤지만 매번 어색한 대화와 서먹한 분위기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얼굴에는 근심이 짙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지인을 총동원해서 소개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준혁아, 여기 사진 좀 봐라. 어느 날 저녁 엄마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친구 조카라는데 유치원 선생님이래. 애가 참 참하고 그렇긴 한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너보다 2살 연상이지 뭐니. 근데 요즘 2살 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 유치원 선생님이면 나중에 육아도 잘하지 않겠어? 그쪽에서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눈치던데. 알았어. 만나볼게. 제가 순순히 대답하자 엄마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바로 대답을 하고 네가 웬일이야? 만약 싫다고 하면 화낼 거잖아. 엄마가 뭐라 하려던 찰나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성우가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정말이니? 엄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주 잘 생각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구닥다리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보기 좋더라고. 모든 사람이 엄마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 넌 결혼해서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망설이다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까봐 늘 걱정이 되었던 건 사실이야. 하필 엄마가 아닌 아버지를 닮아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사람은 말이야.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거야. 비록 네가 겉모습은 아버지를 닮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속은 엄마를 더 많이 닮았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뭐든지 네 아버지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쉽지 않겠니? 엄마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엄마의 인생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아버지의 카드 내역에 적혀있던 꽃집 결제가 떠올랐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어봐도 돼? 뭐가 궁금한데? 그때 아버지 사용한 카드 내역에 꽃집 있었잖아. 내 기억에는 엄마가 유난히 꽃집 내역을 보고 충격받은 것 같았거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 제 물음에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기에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히 숨길 것도 없는 걸 뭐. 엄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이 소개해준 거라면서 외할머니가 네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하셨어.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시절에는 직업도 괜찮았고 인물도 그 정도면 괜찮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에서 네 아빠를 만났는데 그 뒤로 엄마를 엄청 따라다녔지만 난 영 마음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한두 번 더 만나보고 그만 만나야겠다 싶었어. 엄마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절에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네 아빠는 이미 여자 꼬시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어. 그동안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넘어갔는데 나만 시큰둥하니까 그 승부욕 같은 걸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런데 외할머니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야. 병원에서는 몇 달을 못 넘긴다고 했으니 엄마가 간병을 시작했거든. 그 사실을 안 네 아빠가 아주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낸 거지. 기막힌 방법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한 채 경청했습니다. 매일같이 꽃을 사들고 외할머니 입원한 병실로 왔어. 꽃을? 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꽃을 엄청 좋아하셨던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났어요. 친척이 소개해줬다고 했잖아. 네 아버지가 소개해준 친척한테 가서 캐물었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꽃을 사들고 찾아온 거야. 당연히 외할머니가 꽃 선물 받았다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말이야. 엄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꽃 선물하고 그런 거 자체가 남사스럽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었거든. 근데 네 아버지가 매일같이 꽃을 사들고 찾아오니 외할머니는 그게 그저 좋았던 거야. 어느 날 외할머니가 네 아버지한테 물었어. 앞으로 평생 우리 현숙이한테만 꽃 선물해 준다고 약속해 줄 수 있나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어. 순간 엄마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내 손을 꼭 붙들고 말씀하셨지. 꽃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못 봤으니까 못 이기는 척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 그 말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 보니 유언이란 생각을 한 채 평생을 살았던 거지. 숨을 죽이고 엄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더 빨리 헤어졌어야 했는데 네 외할머니 말 때문에 지금껏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 말이 족쇄가 되어버렸거든.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그날 그 여자한테 꽃을 선물한 걸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헤어지라는 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스치더라고. 결국 그 길고 긴 인연의 끈을 그제서야 놓아버리게 된 거지. 아니, 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픈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 성격의 외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저버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엄마의 인생이 안타까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같은 실수라니? 그때 당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근데 너한테도 그러고 있잖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꼭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 그렇게 결혼해도 산다 만다 한다던데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그날 이후로 엄마는 더 이상 결혼하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성우에게서 아들의 돌잔치 초대장이 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돌잔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돌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여러 행사를 하던 중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솔로로 진행 기간이 제일 길었던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친구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게 아니겠어요. 성우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보니 그날 그곳에 동창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순간 친구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고 얼떨결에 강제로 앞으로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돌잔치다 보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앞으로 나가자 사회자가 솔로로 지낸 지 몇 년이 되었냐고 묻던 순간 우물쭈물거리다 36년이 되었다고 말을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가 된 채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귀까지 시뻘개져 있었으니까요. 사회자도 제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장난을 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얼른 선물을 건네며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영혼이 빠져나간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리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후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얼굴도 멀쩡하고 키도 큰데 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을까? 나는 남봉꾼보다 저런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 사람이 참 순해 보이는 게 딸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네. 알고 보면 저런 사람이 진국이거든. 이런저런 말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동안 그날 일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우가 불러서 나갔더니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그날 많이 놀랐지? 아니, 그 사회자라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혹시 네가 시킨 거냐? 아니야. 우린 돌잔치 준비하느라 바빠서 행사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어. 그냥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질문 내용은 진짜 모르고 있었어. 성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박 사건이 터졌어. 대박 사건이라니 그날 망신당한 것보다 더 큰 대박 사건이 어딨어. 너 만약 잘 되면 그 사회자한테 크게 밥 사야겠다. 성우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회자한테 밥을 사라니. 말 그대로야. 그날 그 사회자 덕분에 너를 소개해달라는 여자가 있거든. 뭐? 나를? 누가? 아니 대체 왜? 어리둥절해진 채 물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잖아. 근데 순수한 네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나 뭐래나. 아내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네 칭찬 엄청 많이 했대. 대체 누가 나를 소개해달라고 한 건데? 아내 친구 동생이야.
4살 차이라 완전 딱 좋지 않냐? 4살 차이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제가 주춤거리자 성우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4살 차이가 많긴 뭐가 많냐? 아내랑 나도 2살 차이인데 2살이나 4살이나 거기서 거기지. 근데 잘만 되면 너 완전 대박 나는 거야. 소개팅도 안 했는데 대박은 무슨 대박이야.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성우가 여전히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가영씨가 한의사거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동안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도 해보고 했지만 마음에 든 사람을 찾질 못했대. 근데 너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날 나 완전 홍당무된 얼굴로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모습에 반했대. 성호가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거기다 놀라지 말고 들어. 가영씨가 너한테 마음이 갔던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가영씨도 모태 솔로라고 하는 거 있지? 그게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그러다 보니 동변상련? 그런 걸 느낀 게 아닐까? 암튼 너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조건 잘해서 결혼할 생각해. 소개팅 할 거지? 너무 부담되는데. 부담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볼 때는 100% 인연이라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부딪혀보는 거야. 성우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다 보니 그녀가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많이 놀라셨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준혁 씨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들어볼래요? 아, 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저도 모태 솔로거든요. 그동안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 정보회사부터 해서 소개팅도 많이 해봤지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느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들 속물 천지라고 해야 하나? 하나같이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냐부터 시작해서 한의사면 돈을 얼마나 버냐 그런 것만 묻더라고요. 그중 최악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결혼하면 월세 살고 둘이 모은 돈을 합해서 월급 한의사 하지 말고 개인 한의원 하나 차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예전부터 셔터맨? 그게 꿈이었다는 말까지 하는 거 있죠. 그러니 사람의 신물이 날 수밖에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돌잔치에서 준혁 씨 보자마자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랑 결이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이에요. 상황이요? 사실 그날 저는 돌잔치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어요. 언니의 친구 아들 돌잔치였으니까요. 근데 며칠 전 언니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깁스를 하게 돼서 운전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친한 친구다 보니 언니가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해서 원래는 엄마가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돌잔치 당일날 엄마 친구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부모님이 급히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데리고 돌잔치에 간 거예요. 그녀가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가서도 별 관심도 없이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 그날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솔직하게 말하자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성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들이대서 도망가시는 건 아니겠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묻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참, 저랑 결혼하시면 제가 평생 침 놔드릴 수 있는데 괜찮은 조건 아닐까요? 그녀의 웃는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쉴 새 없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살면서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나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옷 스타일부터 달라졌어요. 그녀가 전부 코디를 해줬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참 잘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네요. 엄마도 아내를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본가에 갈 때 아내는 가끔 예쁜 꽃을 들고 갔는데요. 어떤 날은 튤립을, 어떤 날은 백합을, 또 어떤 날은 프리지아를 손에 들고 문을 열었어요. 꽃을 바라볼 때마다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는데요. 그럴 때면 아내가 농담을 던지곤 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꽃이랑 어머님 관절이랑 관절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뭐? 관절? 넌 말도 어쩜 그렇게 재미있게 하니? 엄마가 웃자 아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의사 됐을 때 저한테 이제 관절 걱정은 없겠네 그러셔서 한참을 웃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며느리는 보고만 있어도 그냥 다 예쁘다니까. 엄마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 모양이야.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많이 배려하다 보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내가 딸을 데리러 본가에 가던 중 꽃집에 들러 장미꽃을 샀던 모양이었어요. 장미꽃을 보자마자 딸이 들고는 할머니에게 건네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